These Days 아티스트의 다이어리.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만나 창작과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13번째 아티스트는 이승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윤입니다. 아,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지만 가볍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하나도 안 대단한 음악인 이승윤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전국 투어를 하고 하나도 안 대단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체력 관리가 너무 힘드시겠다? 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전국 투어를 진짜 감사하게 하고 있는데 딱 거기까지 제 체력을 안배를 해둬서요. 아, 진짜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제 체력은 그 이후로는 약간 알바 아니다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아, 약간 그거죠. 달리기로 치자면? 아, 저기까지 가면 된다. 네, 사실 뭐 그 뒤에 뭐 다른 일정들이 잡힌 게 있긴 한데 그쵸. 아직까지는 알바가 아닙니다. 그쵸. 네. 일단은 큰 게 끝나면 네네.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작을 하는 일도 그리고 이런 예술을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좀 달리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의외로 그 주우재님이랑 했던 인터뷰도 되게 재밌었잖아요. 약간 마른 것으로.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마른 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오래 달리거나 이런 것들. 어. 그래서 그 무명이 되게 길었었잖아요, 승윤님이.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냥 꾸준히. 저는 그래도 이게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저 스스로 그냥 저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되게 주효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계속 뭔가 미완성이었다는 거. 결과물이든지 뭐 바라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애매하게 미완성인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완성을 짓고 한 번은 마침표를 찍어보고 싶다라는 그 완성에 대한 욕구? 그거가 저를 오래 달리게 한 그 약간 원동력이었던 거죠. 습작이 많은 편인가요? 습작이요. 습작이 많은 편이죠. 네. 그러면은 완결을 저도 약간 벌려놓는 게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완결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그 시점이었던 거고요. 뭔가 싱어게인을 하거나. 그때는 이제 네. 제가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노래를 만들었다가 아니고 제가 만족할 만한 충분한 퀄리티와 충분한 어쨌든 제가 나 진짜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결과물에 도달하기까지의 그럼 기준이 좀 굉장히 높은 편인 거네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결과물에 대한 기준은 되게 높죠. 근데 그림을 그릴 때도요. 그리고 해주신 사전 답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화가가 그 완성의 시점을 정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떻게 됐을 때 이건 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가사적으로는 네. 너무 오래 만지면 이상해지잖아요. 네, 가사적으로는 이제 사족이다 하면은 거기가 이제 끝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음악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사는 제가 어쨌든 어떤 시절에 저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도 의외로 안 아쉬워합니다. 가사는. 네, 그냥 그때 그 문장이니까 저게 좀 저 단어로 대체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네, 그때 딱 제가 여기까지 딱 했던 마지노선을 지키면은 가사는 생각 안 하는데 음악은 계속 뭔가 좀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완성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러면 좀 그런 거에서 되게 약간 질투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죠. 아니, 이 사람은 이런 걸 계속해?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너무 많은데요. 아. 네. 외국 밴드 분들도 그렇고. 네. 저는 선우정아님도 진짜 너무 존경하고. 네. 맞아.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해. 다 뼈를 깎으면서 하시겠지만 왜 그렇게 또 태연해 보일까?
그리고 좀 그런 이건 저의 상상인데 가끔은 저는 그림을 어떤 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좀 평생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림이 뭔가 성격으로 치자면 조금 까다로운 애인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승윤님께도 음악이 어떤 대상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음악을 약간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나에게 음악은 좀 어떤 사람이에요? 음악은 약간 베프와 연인 사이? 아, 얘랑 내가 연인인가? 친하긴 친한 것 같은데. 헷갈리는? 예. 얘도 나를 좋아하나? 내가 대박이다.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지금 대시하고 있나? 제가 약간. 부담스럽게. 예.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하나, 이 친구를?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예. 근데 근데 또 같이 있으면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얘도 나를 영 싫어하는 것 같아. 영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몇 년, 10년 넘게. 그쵸. 네. 그러면은 네. 질리지가 않겠네요. 근데 이제 이걸 진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질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 되나? 이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는 많이 있었죠. 내가 이제 더는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인 건가? 이런. 근데 저는 어땠던 것 같냐면 그림이 영화 헐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약간은 스포일 수 있지만 이미 지금 몇 년이 지난 영화인데. 그죠. 근데 네. 그 AI가 사실 남자친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3,000명인가? 맞아. 딱 그거다. 이건 저는 네.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네. 너 혹시 누구랑 또 연애하고 있어? 이랬는데 되게 많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나 약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 근데 그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좀 약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얘를 붙잡아도 얘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림을 계속 붙잡아도 그렇다고 날 피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계속 지치지만 않으면 구애의 몸짓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했던 것 같고 요즘에는 뭔가 그냥 결혼했는데 그렇게 설레지 않지만 그냥 나쁘지 않게 지내는 느낌이에요. 다른 거에 더 설레는. 그래도 결론은 하셨네. 결혼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너 근데 걔랑 13년 사귀었잖아 했어. 해야지 이제.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느낌? 그럼 화답받는 지점이 있나요? 그림에게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을 역으로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어떨 때 그림에게 화답을 받냐면 다른 것들을 하다가 다른 것 좀 나랑 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좀 가끔 이렇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고 진짜 좀 그림을 정말 대상이라고 상상하면 미안하게 다 차인 다음에 그림한테 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되게 애쓴 만큼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그림은 그래도 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좀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음악에게 그런 화답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죠. 저는 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줘요. 음악이.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제가 전부 다 터놓을 수 없는 얘기를 걔한테는 그래도 다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글로 쓰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는 또 안 적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냥 멜로디나 그쵸. 어떤 그 감성적인 부분으로 그냥 퉁쳐서 얘한테 속삭거리는 마음들이 있는 건데 다 들어는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뭔가 그 모든 감정이라는 게 문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정 그 자체이기도 하고 멜로디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진짜 음악이 그걸 다 들어줄 수 있겠네요. 어떤 사각지대들을. 그렇죠.
그리고 그 MBTI 혹시 믿으시나요? 적당히 믿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떤 유형이세요? 전 INFP. 그러면은 그런 저는 N 유형이 조금 흥미로운데 실제로 맨날 까먹어. N이 뭐죠? N이 약간 공상하는 거. 아, 공상. 약간 사과 이랬을 때 N은 좀 사과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애플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냥 S는 사과. 그러면은 공상이랑 망상도 좀 많이 하세요? 저요.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네. 그게 엘리베이터 탔을 때 무조건 떨어지는 상상하는 사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제 친구는 무슨 그냥 공사판 가면 무조건 죽을 대비를 하고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러면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상상의 끝에 가는 애들 있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렇게 돼서 어떤 사고가 난다면 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변수가 생긴다면이라는 가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변수? 네. 그러면은 혹시 걱정이 조금 많으신가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고나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공포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그냥 걱정이 많은 타입인 것 같아요. 사소한 걱정. 그게 제가 이런 약간 심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사람마다 기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질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극을 얼마나 추구하느냐. 그런 사람은 보통의 반복되는 일을 못 견딘대요. 자극이 없으면. 맞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회사를 못 다니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창작을 하는 경우가 거의 다 자극 추구가 심하게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위험 회피 성향인데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좀 대비하고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회피 성향이 적으면 낙천적이게 되고 자극 추구가 높고 위험 회피가 낮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CEO가 된대요. 이제 겁이 없는 거죠. 근데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자극 추구도 높은데 위험 회피 성향도 있는?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겁이 많대요. 뭔가를 하고는 엄청 싶어 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타고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대요. 약간 어린아이로 치자면 기질이니까. 불 같은 거 봤을 때 냅다 손을 넣는 애가 있고 그냥 불에 관심이 없는 애가 있고 불을 만지고 싶은데 막 이런 애가 있는 거죠. 위험 회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많죠. 그래요? 많은데 위험 회피 욕구가 많아요. 욕구. 근데 그냥 합니다. 그니까요. 자극주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땐 어떻게 보면은 승현님의 삶이 평범한 형태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위험해 보일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진짜 그 위험에 뭔가 휩싸여서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게 너무 싫은데요. 네. 막상 또 그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시점이 오면 그냥 하고 망신당하자 이쪽입니다. 하고 망신당하자. 그러면 좀 고민하는 시간도 긴 편인가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안 하는 것들이 더 많긴 한데요.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뭔가 로직이 있으면 뭐 못하거나 말거나 뭐 위험 요소가 있거나 말거나 욕 먹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현대 사회가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직이 없으면 조금은 힘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답변에서는 루틴이나 그런 건 정해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택에 있어서는 로직을 그래도 좀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 선택지가 더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너무 흥미롭다. 루트가 정확히 정해진 느낌? 약간 그거 같죠? 다양하게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약간 공략집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공략집은 그쵸. 디테일한 공략집이 너무 딱 정해져 있죠. 옛날에는 뭐 플레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네, 뭐 한 3가지의 루트가 있어도 길이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딱 디테일하게 최단 요즘엔 게임도
그 영상 보면서 하잖아요. 누가 앞에 해놓은 거. 맞아요. 네. 공략집 보면서. 네, 정확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진 느낌으로 더 좁아진 느낌? 그런 거 아닐까? 그냥 메뉴, 야, 서브웨이처럼. 아, 되게 뭔가 메뉴가 많아 보이는데. 많은데 정확한 정해진 거지. 레시피는 있고, 네. 이게 맛있는 것이다라는 필승조합이나 이런 건 좀 필승조합은 있고. 네. 아, 그렇구나. 근데 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공략집이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다들 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해보고, 이거 내 공략집 아니었네. 아, 그리고 그 공략집들을 안 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게 빡세죠. 네. 되게 걱정하는 척 하면서. 네, 맞아요. 진짜 너 요즘 괜찮아. 근데 이런 건 좀 신경을 써봐. 네, 그렇죠. 저는 여전히 그래도 뭔가 그런 지점에서 선택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처럼 정답처럼 보이는데 정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알면 공략집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걸로 돈 버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적당히 했는데 그 공략집을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공략집으로 돈을 번 거죠. 그 옛날에 그 누구지? 그 만화 배가 본든가? 네. 그 얘 이름만 들어봤어요. 무사시 맞나? 아무튼 그분도 네. 실제 검호 그 뭐라 그러죠? 검을 쓰는 분을 뭐라 그러죠? 사무라이? 뭐지? 아무튼 예. 진짜 대단한 검호는 아니고 명검, 예, 맞아요. 공략집을 진짜 잘 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엄청 이론의 여지가 많은 진짜 대단한 검사였다. 와, 네. 아니다. 사실은 공략집을 잘 쓴 사람이다. 이런 이유라고 하죠. 맞아. 근데 그게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엔 조금 감수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승유님도 누군가에게 음악을 알려준 적이 있나요? 저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배운 게 아니어서 네. 음악 용어를 모르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테크닉을 알지를 못해서 느낌적인 건가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컴퓨터 앞에서 하는 노가다는 알려드릴 수 있죠. 마우스지 이렇게 하는 뭐 거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건 알려드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과거에 나 같은 녀석이 와서 그냥 진짜 나한테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네. 그럼 뭐부터 알려줄 것 같아요? 진짜 처음부터 배운다면 이거야. 처음부터 배운다면 일단 기타 코드. 코드를 치면서 노래 하나를 부를 수 있어져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송라이터로 온 거라면, 네. 싱어송라이터로 온 거라면 기타를 연주를 엄청 잘해지려고 하지 말고 네. 기타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두 개가. 부를 수 있게 해라. 그리고 네가 방금 그 배운 코드로 너의 멜로디를 하나 만들어 봐라. 그 코드로? 네. 물론 나중에 발표는 하면 안 되죠. 그쵸. 남의 곡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습작을 하면서 코드를 변형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치면서 멜로디도 붙여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알려주지 싶은데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제 알고리즘에 수능 국어 선생님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 이런 4분짜리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말하길 애들이 이제 교과서로 치면은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차근차근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를 영원히 잘할 수 없대요. 왜냐면 한 6, 7장 할 때 이미 1, 2장을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몇 개, 차라리 그냥 그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기억하래요. 그 거점들을 세운 다음에 그 점을 기준으로 나선형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분도 공략집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어떤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있는 살들이 다 흩어지는 것 같아요. 뼈가 없으면. 근데 한 곡을 다 해볼 수 있으면
그만큼의 체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변형이고 뭐가 되는데 계속 1절 반, 뭐 1절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몇 개를 하기는 완성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더라도 완성하는 거.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에서도 그 망치더라도 완성을 많이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완성의 기준을 좀 여쭤본 게 그 완성을 여러 번 해봐야 그 시점에 대한 기준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쯤 되면 완성이 된다. 맞습니다. 그죠. 저는 발표하는 곡들은 그냥 마감일을 정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완성의 기준이 없어요. 그거 오히려 그거 아닌가? 열어둔 거 아닐까요? 이게 너무 기준을 정하면 거기까지 노력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결국 발표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혼자만의 마감일을 이 곡별로 정해두는 타입. 저도 이제 특히나 그런 것에서 이걸 더 다듬 이게 특히나 가사 같은 것도 다듬으면 무한으로 다듬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는 메일 창에 켜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페이지에 쓰다가 나중에 이쯤 되면 된 것 같으면서 메일 창에서 또 한 5번을 고쳐요. 그 다음에 똑같아. 아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아. 어차피 편집자님이 한 번 더 볼 거야. 그래서 그냥 엔터를 팍 보내거든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지점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창작자분들의 다른 창작 영역에 비해서 음악이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더 까다로운? 아니요. 오히려 좀 러프하다라고 느낀 거는 음악은 네. 낸 다음에 공연을 하면서 더 완성을 시켜갈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되나? 그러네요. 네. 그게 맞아. 영화 내보내면- 같은 거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네. 내보내고 끝 이게 아니라서 네. 그런 좀 지점에서 그래도 근데 저는 이거는 어느 분야든 다 이렇게 모방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은 게, 되게 중학생 때 어떤 한 소녀를 그렸어요. 굉장히 큰 리본을 한 소녀를 그렸는데 다음 해 그 소녀를 또 그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매년 비슷한 시점에 그 소녀를 그렸거든요. 근데 진짜 그림이 신기한 게, 음악도 사실 만든 사람은 엄청 많이 반영하지만 그림은 진짜 재밌는 게, 제가 나이 들수록 그 인물이 되게 성숙해지거든요. 저랑 같이 나이를 먹는 게 있어요. 제가 그리는 사람들의 나이가. 어릴 땐 저도 확실히 학생들을 많이 그렸고, 지금 나이가 든 건가? 살짝. 지금 이제 청년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를 버전을 계속해서 해보는 것도 맛이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를. 네, 리메이크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거 지금 재해석하기. 네. 근데 음악은 그게 또 공연으로 된다니까 그만의 각별함이 있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또 어쨌든 음악은 이 공명을 해야지만이 약간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네. 같은 시기여도 또 공연장별로 지금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같은 노래가 또 다르게 와닿고 다르게 공명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연을 제가 한번 보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전국 투어의 진짜요? 첫 번째 날에 진짜요? 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너무나 표정이 진짜 많으신 거예요. 노래를 할 때. 근데 평소에랑 노래할 때가 사실 또 다를 것 같은데 네. 평소에도 그렇게 표정이 많으세요? 혹은 표현이나 감정 같은 것에? 근데 제가 사람이나 상황별로 좀 많이 계속 사람이 달라지는 타입입니다. 그 낯을 가리는. 네네네. 그럼 이런 질문도 해도 돼요? 제가 데이먼스 이어님 편에서 들었던 질문인데, 낯을 가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낯을 가린다는 거요? 네. 어떤 느낌이냐고요? 왜냐면 저는 낯을 안 가리고. 그러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있어요. 낯 가린다는 게 뭐지? 낯 가린다는 거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워요. 왜요?
그리고 네. 약간 고장나는 느낌이죠. 네, 고장나는 느낌이고 뭔가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또 제가 낯을 가린다는 게 너무 어떤 현장에서 티를 많이 냈을 경우에 네. 그거에 대한 또 죄책감. 진짜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진짜 무거운 감정이네요. 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낯을 풀어야지만 진행이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되게 곤란한 감정입니다. 근데 저는 데이먼스 의원님한테 들으면서도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개념적으로 이해가 됐는데 진짜 이렇다고 하면서 그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거의 비슷한 게 일단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낯을 가린다는 게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횡설수설해지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상대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상대를 안심시켜 주려고 맞아요. 아무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 내가 지금 100%가 아니고 내가 20, 30%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의 안정성이 아닌데. 20%, 30%의 안정성을 네. 160%의 외피로 이렇게 맞아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감속구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러면서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감정카드로 수집하고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요즘에는 낯을거리면 말을 좀 없어지긴 해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드는 건지 뭔지 점점 옛날엔 낯을 안 가리는 척을 잘했는데 안 가린 척을 했구나. 네. 그럼 근데 이제 그게 그 횡설수설의 그건데 그 봤을 땐 티가 나죠.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힘들다. 네, 그냥 계속 이렇게 손바닥을 비비고 있고. 근데 저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낯을 가리지는 않는데 그냥 좀 사람을 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일단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마음에서 싫어. 어쨌든 뭔가 필연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낯을 가리지 않지만 이렇게 인위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마주치면 딱히 낯을 가리진 않는데 제 마주치는 인간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게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미 많다는 생각이 그거는 낯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완전 다른 영역. 그거는 좀 나이가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체력. 저도 그렇거든요. 그죠? 제가 이제 네. 정말 상대방도 친구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근데 그런 거 되게 약간 미안한데. 미안한데 잘 안 돼요. 자꾸 친구 만날 때마다 하품이 자꾸 나. 친구가 저 미라클 모닝 하고 해. 너 그놈의 미라클 모닝 좀 그만두라고. 그치? 아니 내 아침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저를 어르고 있어요. 그게 제 세계를 너무 좀 꼬장꼬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근데 사람 만나는 게 저도 이제 유튜버가 되니까 저를 그냥 신기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좀 싫은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런데 속으로 그치 유튜버 신기하지. 그래도 맨날 만나자 그러면은 줌 미팅 가능합니다. 최대한 메일로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에 힘을 못 쓰지 않나요? 네, 저는 네. 어쨌든 제가 집중해야 되는 친구들, 제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 또 있고 일도 있고. 그리고 제가 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포지션이라서요. 네. 저는 약간 그러니까 식소리.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더 긴밀한 관계가
네. 생기긴 쉽지 않죠. 근데 그 어디서 듣기로는 오은영 쌤 말로는 부모님 가족 다 포함해서 3명이래요 보통. 그 이상이면 많은 거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네요 저는. 오, 좋네요. 네. 근데 그럼 친구분들은 또 비슷한 사람인가요? 음악을 한다거나? 그쵸. 네, 음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친구들이. 오래된 친구들?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위험의 피, 그리고 네. 겁이 조금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게 겁나서 더 심장 뛰는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구나 싶을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좀 중요한 일은 겁나는데 좀 하고 싶잖아요. 좀 나를 움직인 두려움이 있나요? 움직인 두려움이요? 네. 이거는 무서운데 해야 될 것 같았다. 그거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시기의 감정이기도 하고, 나를 움직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움직였다.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선우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두려운 경우는 있어도, 네. 두려움이 먼저 와서 이거를 해보는 게 좋은가 이런 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그 다음에 판단이죠. 이 두려움을 안고 갈까 말까. 저는 두려움이 보통 딱 두려움 센서가 반응했을 때. 근데 그게 되게 예민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해야 되는 이유를 한 101가지 찾고. 네.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좀 와닿으면 하는 편입니다. 안 해야 되는 이유가 100개가 넘어도. 네. 맞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면 안정적이죠. 그것에 대한 실패도 안 생기니까. 근데 뭔가 느낌적으로 이걸 안 하면 인생이 그만큼 덜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개설을 한 거는 1년 후였거든요. 근데 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게 사소한 게, 저는 당시에 제 손이 유튜브에 나왔을 때 그렇게 예쁜 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손이 그냥 좋거든요. 통통하고. 근데 손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딱 좋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안 유명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질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던 찰나에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티켓을 들고 인증사진 찍었는데, 연수 손 멋있다 얘기 듣고 이제 바로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한 5년 차가 됐는데 전혀 손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가끔씩 제 손을 보고 막 뚱뚱하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내가 실제로 뚱뚱하지가 않으니까 타격이 없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까놓고 봤을 때 실제로 없던 것인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있었던 두려움이 뭐 실현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얻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질문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오늘은. 네. 그게 제가 좀 질문집으로 이루어진 책을 좋아하거든요. 공략집을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다. 공략집 좋아하는데 그냥 책의 제목이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예요. 그래서 석학들이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질문들이 좀 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제 기준 재밌는 걸 몇 개 가져왔는데. 최고의 석학의 질문. 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판타지는 뭔가?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판타지. 석학의 질문 안 가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판타지는 가장 깊은 곳에 그냥 숨겨둘랍니다.
아, 있긴 있는데. 아, 그럼요. 많죠. 아, 그래요? 아, 많아요? 그럼요. 아, 인프피는 그런 거 생각 많이 하나? 그럼요. 좀 판타지 있나? 그럼요. 많죠. 많아요? 네. 마이크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많죠. 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네. 판타지라서? 그럼요. 오. 그러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신의 영혼에 몰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저는 쏟아붓는 방법을 알지. 제가 뭐 어떤 건강한 무슨 몰입, 예, 집중. 나 스스로를 이제 건강하게 딱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이런 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혼의 어떤 파편 요거를 이렇게 조각조각 네. 마주하는 순간들은 있지만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런 정의 상태에 있구나. 아, 완전히 그럼 몰입. 거의 명상 아닌가요? 명상 말고 뭐 거의 모든 몰입이 명상이긴 한데 저는 그 공연하실 때 되게 몰입한다는 느낌이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 어떤 빠져드는 느낌? 네, 제 영혼의 파편들을 쏟아내는 거는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영혼에 몰입하는 게 막 이렇게 눈을 감거나 뭐를 이렇게 하거나 혼자만의 공간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파편들을 다 뱉는 거네요. 네, 뱉고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뱉은 다음에.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뱉는다는 게 뭐 대외적으로라기보다 뭐 혼자 적극적일 때도 있고 뭐 가사를 쓰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근데 그 장면이 어떨지 조금 궁금한 게 제가 아는 시인님은 되게 차분하시거든요. 근데 시를 쓰거나 글을 작업할 때 엄청 본인이 말하기 되게 격정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좀 작업할 때? 저요? 네. 격정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되게 행동이요? 시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되게 아니, 언어가? 거기도 쏟아내는 느낌이래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정적으로 타닥타닥 쓸 것 같고 뭔가 고심하면서 할 것 같지만 굉장히 막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좀 시를 근데 봤을 때 시의 느낌은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쓸 수 있구나. 굉장히 치열하게. 음악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일지. 왜냐하면은 저는 제 거 콘텐츠를 만들 때 아무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실이면 이제 바깥이랑 한 겹의 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방에 있으니까 방을 몇 겹을 두는 느낌이에요. 그런 곳에 있어야만 그게 조금 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밖에서 하는 인터뷰도 잘은 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저의 영혼을 몰입시키려면 저는 완벽한 고립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전 굉장히 정적으로 해요. 저도 어쨌든 음악이라는 게 수많은 분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레이어를 쌓는 작업인 건데 맞아요. 최초의 층은 저도 고립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네. 스케치를 하는. 네, 스케치의 상태에서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딱 어떤 키워드를 풀어내는 그 장면이 있어야 다른 레이어들을 제가 딱 이해를 하고 저런 식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구나를 제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장면. 네. 그러면 가사를 쓰거나 음악을 만들 때 그런 장면적인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연기 수업을 짧게 배웠는데 다양한 걸 하시는 재밌게 사는 편입니다. 자극 추구형이라. 근데 연기라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초보가 봐도 보이잖아요. 네.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연기를 저 사람이 잘하고 있구나가 딱 보이는 거는 그 연기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이미지를 자기가 지금 이 상황 그 대본에 있는 이미지를 실제로 생생하게 보고 있을 때래요. 눈에 그게 보인대요. 이 사람이 이를테면 제가 엄청 춥게 남극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게 제 눈에 남극을 보는 게 보이면 연기를 잘한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어떤 것들을 연기에 대한 거에도 그림이나 음악에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공부에도 연관지을 수 있고.
뭔가를 잘하는 건 그거를 잘 그려내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걸 믿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런 장면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장면들이요? 네. 저는 그냥 일상에서 옵니다. 저는 막 판타지는 아니고. 네, 드라마틱하게 막 빠바바박 오는 건 아니고, 네. 일상을 살면서 느꼈던 소소한 기쁨이나 과격한 분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집했다가. 허구는 없나요? 허구요? 네. 약간의 가미도 있죠. 네. 그러니까 허구라는 게, 그쵸? 저는 음악이라는 친구한테 뻥도 칩니다. 뻥도 치고 네. 진솔한 이야기도 하지만 뻥도 네. 칩니다. 과장도 네. 하고. 네. 과장도 하고. 그럼 과장을 하면서 내가 너무 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말도 함으로써 과장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또 이렇게 살짝. 그게 아니죠. 과장을 하고, 나는 내가 과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남한테 보여주고 면책. 그런 것도 하고 음악을 제가 음악에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거짓말이 필요하죠. 음악에도. 저는 사람은 본인 오로지 인생을 혼자 스스로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고 걸어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아닌 이상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과장이나 뭐죠? 약간의 그러니까 꼭 과장이 아니더라도 덜어지는 것도 편집이 있죠. 편집이. 네, 덜어지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수많은 거미줄 같은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이야기할 때 이것들을 약간의 뭐랄까요, 장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근데 전 장치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쓰는 거짓말이라는 말은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 그런 있잖아요. 가족이 뭐 일을 하고 온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 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좋았어. 잘하고 왔어. 자식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가? 그쵸. 네, 근데 거짓말이죠. 네, 그런 뉘앙스의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짜 적절한 예시다. 그게 거짓말인가 했을 때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네요. 모든 걸 사실 그대로 말하진 않으니까. 네, 그런 거짓말을 그리고 많이 합니다. 사실이라는 게 사실 막 예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로 만들기에 네. 좀 구린 측면도 있고. 맞아. 편집이네요. 근데 저는 그 거짓에 대해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가짜나 거짓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거짓이 아니라 진짜 약간은 네거티브한 거짓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거짓은 중요한 거를 갖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커피로 치자면 제가 미술학원 다닐 때 물감으로 커피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네? 만들었다고요? 그렸다고 따뜻한 물에 이제 비슷한 색의 물감을 넣으면 번트 시엔나랑 뭐 이런 걸 넣으면 커피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커피 알 몇 개를 넣으면 커피 향이까지 나요. 네. 이제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드세요? 드시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는 하는데 거기까지? 그런 장난을. 근데 그게 커피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화이트 물감을 포스터 물감을 조금 넣으면 그거 같이 돼요. 믹스 커피 같이 돼요. 근데 되게 사소한 장난이지만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커피랑 얘랑 그 물질적으로는 구성적으로는 차이에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물이 한 99%니까. 그래서 거짓이라는 건 커피를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은 똑같이 갖고 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한 사기의 원리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99%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 1%에 진짜 커피가 없는 거죠.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게 조금 세상에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에 관련한 비슷한 견해가 제 마음에 많이 있지만요. 그래요?
또 어떤 부류의 청각자가 그걸 너무 우기는 것도 또 약간 저는 그냥 남들이 얘기하게 냅두고 제 거 하랍니다. 저 맞아요. 네, 그게 진짜다 아니다 내 건 진짜고 제 건 가짜다 이거를 제가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는 근데 그런 류가 아니라 그 뭐랄까 그걸 남의 거를 평가하는 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준을 하겠지만 그거를 보지 못하면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자기 거를 만들 때 자기 안에 품질 관리 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의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거 똑바로 만들려고. 네. 그런 마음인 것 아주 같아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품질 관리.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만든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남들 봤을 때 저도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또 가끔은 그런 관리원 없으신 분들이 만드는 것들에 맛이 있죠. 네, 맛이 자극적인. 근데 그거죠. 그 일정하게 좋은 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질투나는 아티스트들은 저는 그 요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대단한 작품은 제 생각엔 품질 관리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요? 글쎄요. 길이길이 남는 어떤 것들이 클래식이 되는 것들? 네, 클래식이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일정한 컨디션으로 그걸 낼 수 있는 창작자냐 와 진짜 뭐 그게 가짜든 진짜든 허상이든 뭐든 혁신? 정말 대단한 거. 난 품질관리위원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하지 않았나. 저는 그거는 그거 같아요. 품질관리위원을 넘어서 논외로 장르를 창조할 때 생기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리위원의 데이터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영화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그 수준을 엄청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점 비슷할 때 다른 우주 영화를 봤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완전 진짜 지금 조별과제 같은 느낌? 근데 그 시절에 그런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기준이라는 것도 없던데 기준을 넘은 무언가를 만들면 그 요원을 뛰어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기준 너머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힘들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거 영위할 수 있으면 감사하며.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도움이 안 되는 이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들이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다고요? 네. 저도 많아요. 잘 대하는 사람은 잘 대하고 못 대하는 사람은 못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도 뭐 저와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 대하고요. 근데 뭐 그냥 도움이 안 되기만 하는데 저와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잘 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고민이 많아요. 잘 돼야 되나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러면 나는 도움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움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본질에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0.1g의 어떤 약간의 사심 없이 뭐 일말의 도움 없이 관계성을 서로 맺을 수 있을까요? 얘를 만나서 내가 재밌다 이러면 도움을 받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저의 어떤 근데 약간 또 어떤 실리적인 도움, 뭔가 사회생활을 위한 도움 여기다 하면 또 기준이 달라지는. 왜냐면 제가 저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실용적인 거 이런 걸 되게 좀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구체적인 것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면하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나 아까 되게 좋은 것들은 아까 말했던 품질 관리 요원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고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고 되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쓸데없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면면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그걸 많이 놓치는 사람이라서.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어려운 질문 드렸죠. 아니요.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비틀즈
다큐 겟백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니요. 그게 이제 겟백이라는 비틀즈가 이제 해체하기 직전에 우리 그래도 한번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자 우리 겟백 해보자 하면서 스튜디오 녹음을 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이미 하지만 약간 억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게 되게 담겨 있어요. 약간 근데, 그거 같다. 헤어지기 전에 연인이 애쓰는 느낌? 네. 근데 거기 마지막 장면이 비틀즈를 끝장냈다라고 실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저희들이 알기로 비틀즈를 끝장냈다라고 알고 있는 매니저가 있는데 네. 이 사람 진짜 대단하더라. 존 레논이 만나러 가야 된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끝나요? 그들은 되게 신나 있어요. 이 매니저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비틀즈를 끝장내는. 이게 뭐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는 알고 있는데 예.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누가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날파리고 누가 그냥 제잘되는 사람이고 제잘되지만 좋은 사람이고 이거를 판단하는 건 사실 그니까요. 기준을 막 저희가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세울 수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기준적으로도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잘한다고 나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고 맞아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고 약간 그쵸. 약간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건데 네.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도움 안 되는 것들을 제가 너무 뭔가 얕게 보더라고요. 얕잡아 보더라고요. 근데 그래놓고 내가 좋아하는 예술들은 사실은 되게 도움 안 되는 것들인데 난 그런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요. 네. 내가 만드는 그림도 사실은 도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이제 네. 인터뷰나 뭐 이런 걸 하면 할수록 말을 잘 못하겠는 게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것, 의미가 있는 것, 뭐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라거나 도움이 안 돼도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뭔가를 딱 내뱉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주신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이 사람이 그냥 잘 지낼 땐 잘 지내고 안 지낼 땐 안 지냅니다. 와, 이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네. 그러시군요. 근데 엄청 인간적인 답변인걸요. 석하게 질문치고 되게 좀 다른 결들이죠. 더 없나요? 재미있는데. 이거 100가지나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추렸어요. 근데 이거 한 개만쯤만 더 드려도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 이거 아마 없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전혀 의심해보지 않은 믿음이 있다면? 사람은 꼰대가 된다. 이건 의심 없이. 저는 제가 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안 됐다? 모두가 된다. 저도 이미 누군가한테 꼰대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쵸. 네, 낡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이 태어나서 낡아진다. 네, 그거는 뭐 너무 꼰대가 된다라는 말은 뭔가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낡아진다라고 하니까 조금 서글프네요. 그래서 꼰대는 필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꼰대를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어디 막 맞지도 않는 거에 적용하면서 요즘 말을 쓴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30대가 10대의 말투를 따라하면 웃기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멋이 없어져. 멋있을 필요도 없지만요. 그쵸. 약간 바락 같아요. 그냥 꼰대가 되겠거니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거 저는, 흥미롭다. 아무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혹시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면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디스데이스의 고정 질문들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네. 창작할 때의 루틴 및 습관으로는 오히려 루틴을 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흥미로웠던 건 그거예요. 뭔가 막혔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던져놓고 수개월, 수년씩 찾아듣지 않다가 꺼내본다. 네. 그때 뭔가 연결성을 찾으면 창작을 이어가고 못 찾으면 다시 방치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좀 김치 같은 장아찌 같은 된장 같은 네. 속성이네요. 아, 네, 제 후루룩 써지는 노래는 사실 그런 것도 있긴 하잖아요. 있긴 하고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네, 맞아요. 저는 거의 다 약간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네. 진짜요? 네, 거의 다 숙성. 네, 거의 다 숙성입니다. 거의. 아, 진짜요? 네. 전 다 겉절이. 근데 겉절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샐러드 가게고요. 여기 약간 반찬 가게네요. 종갓집이네요. 근데 나중에 봐도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숙성하는 게. 네. 제가 이게 왜 흥미로웠냐면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에 초고를 다 썼어요. 네. 근데 이 사실을 편집자님한테 말하면 편집자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퇴고를 한번 하자. 네. 그러니까 정말 뱉듯이 썼거든요. 네. 퇴고를 하자 했는데 퇴고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유튜브에 퇴고하는 법 검색했는데 그 대통령의 글쓰기를 쓴 강원국 그 예전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이었던 그분이 이제 그 글을 쓰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고를 할 때 일정 기간에 이제 숙성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볼 새 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작가는 거장이었던 것 같은데 한 3개월이라고 봤대요. 최소. 근데 사실은 현대인 기준으로는 무언가를 3개월 보기엔 되게 어려운 일이기는 하죠. 여기는 뭐 수년씩이라고도 써셨지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 글을 안 들여다보고 있어요. 좀 새 눈을 가지려고. 그래서 좀 이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몇 개월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다음 주엔 봐야 돼요. 아, 그래요? 그 마감이 있나요? 마감을 뭐 한참 지난 그 계약서를 한참 어겼는데 이렇게 제가 내가 이렇단 말이야? 이런 발칙한 측면이 있었어? 할 정도로 넘기긴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곡은 이제 기한 내 정해서 릴리즈를 한다고 하셨지만 그거 말고 약간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 기간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약간 이 책이 이때 나와야 돼요 하면서 책에 출판사가 바라는 기한이랑 내가 진짜 글이 써지는 기한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핑계를. 그렇죠. 왜냐면은 그 책을 계약한 지 지금 4년 됐는데 3년 4년 됐는데 주제가 벌써 몇 번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야 찾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주제로 글이 도저히 안 나왔어요. 뭔지 아시죠? 내가 그거에 공감이 안 되면. 선 주제 후 지필이었나요? 저는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가 정해지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넋두리를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누군가의 넋두리를 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넋두리가 되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글이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은 막 넋두리도 좋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건지 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뭔가 제가 생각한 바를 조금은 선명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무엇에 대해서도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들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개념적으로. 제가 무슨 제 애기인데 내가 그림 그리는 방법을 어떻게 아며 그거를 제가 그림을 책을 보고 배우지 않았는데 난 사람들에게 책으로 그림을 알려줘?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예 그냥 방법을 바꿨어요. 주제를 창작이라고 해서 바꿨어요. 왜냐하면 전 그림만 그리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뭔가를 만들 때 화자가 의외로 과거의 전데 그림만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그러면 또 저는 그래서 매몰됐었거든요. 근데 그림 주변에 있는 뭐 글쓰기를 한다거나 뭐 영상을 만들거나
뭐 다른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더 연결되면서 그게 그림으로 가고 이런 순환이 있었거든요. 저는 조금 넓게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창작이나 뭐 인생을 사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굴파기인데 한 굴만 팔 필요는 없다. 굴이 좀 여러 개인 개미도 있는 거다. 그래서 약간 굴이 여러 개. 그렇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영감을 얻는 원천은 일상을 살다가 틈틈이 메모를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 것들 아카이빙 하는 거 그냥 다 메모로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냥 짜잘짜잘하게 네. 메모를 합니다. 뭐 어떤 기분이 들면은 그 기분을 그냥 러프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을 적고 어떤 단어가 보이거나 했을 때 그 단어로 그냥 아무 문장이나 일단 써서 킵해두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얼개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네요. 약간 부품 이렇게 모았다가 네. 나중에 네, 감정선들을 이렇게 모았다가 나중에 열어보는 타입입니다. 아, 그거는 작업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영감이나 소스도 나중에 보고 네. 작업물도 좀 나중에. 아, 그럼 나 호흡이 조금 기네요. 저는 막 빡 받아서 와 막 이렇게 하는 타입은 좀 아니긴 해요. 네, 그냥 하고 삼켰다가 조금 냅뒀다가 다시 들여다봐서 그때 감정을 다시 아, 그때 되게 신중한? 아이디어를. 그건 또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냐면 영감이라는 단어가 이게 또 정말 태고에 누가 쓰신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너무 영감이 뭐지? 영감이란 단어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라고. 아, 그래요? 왜냐면 너무 이 창작자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그 뭔가 우상 숭배하는 그 영화나 전기나 무지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작자가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영감이 빡 와서 드르륵 비긴 어게인처럼 막. 근데 거의 대부분의 창작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아씨 이렇게 하면서 기워 만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맞아. 창작자 신화가 만들어낸 단어가 영감이 아닐까. 저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재능이라고도 생각해요. 재능도 뭔가 파박 그냥 쳤는데 모짜르트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재능 있는 사람들 노력도 진짜 많이 해요. 그쵸. 네. 맞아요. 그쵸. 그게 뭔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숨기는 단어인 것 같아요, 둘 다. 맞습니다. 영감이랑 맞습니다. 재능이. 네. 재능이 있으세요? 저요? 네. 그쵸. 그쵸. 있다고 믿으니까 하는 거죠. 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영역은 무엇이라 아니지만 생각하시죠? 제가 의심하지 않고 네. 믿는 영역은 아니고 의심하면서 믿고 싶어하는 영역이 저의 재능입니다. 매일 의심하면서 믿고 싶어하는 영역. 믿고 싶어하는 영역. 그래서 그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노력을 해야죠. 네. 맞아요. 거기서 노력을 안 하면 무너지는 것 그죠?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천재병에 걸리면은 그런 사람 봤어요? 저 거울로. 어릴 적에. 네. 나도 옛날에 본 거. 제가 거울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네. 근데 또. 좋은데? 그 맛이 있습니다. 천재병 걸렸을 때 그 세상 사는 맛이 있어요. 어쩔 때 좀 천재 같았어요. 네? 노래가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 재밌는데? 근데 이게 이것에 대해서 재능이라는 게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왜냐면 내가 재능을 봤으니까. 그렇죠. 재능의 맛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재수가 없어서 이걸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 재능의 맛이. 네. 이게 맛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숱하게 봐온 그 영화들처럼 네. 나는 정말 일말에 나에 대한 그 의심 없이.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관심 없는데 갑자기 누가 알아봐서 넌 재능 있어.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맞아요. 네. 누구나 자기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능 지망생이고 아,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하죠 보통은. 근데 뭐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 시간이 않다고.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또 마음가짐이 변하고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있지. 최초의 시작은 재능이 있지 않나?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다들 그 재능이라는 말에 겁을 내고 자기 재능 있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주변에 재능충들만 있어서 재능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가? 그런가?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 너무 많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이거 감수성이 떨어진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만 봐서 그래. 네? 감수성이 떨어진 거야. 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아니요. 진짜로? 저는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믿기만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믿기만 하는 네. 사람들.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래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좋은데? 거울을 보고 내가 재능충인 줄 알았다가 네. 깨지는 경험이 있고 노력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거울을 보는 분들이 사실 절대 다수거든요. 그거는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맞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무서운 얘기긴 해요. 이제 그래도 한번 이제. 그러니까 맞아. 그거에 한번 실망을 세게 해봐야 되거든. 네. 실망을 세게 해보고 그림은 여친이 5,000명이었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나랑 그림이랑 너무 잘 돼서 난 그림이랑 꽤 사귀고 있을지도 뭐 이랬는데 걔가 이제 애인이 뭐 50억 명 이런 거 알았을 때 긴장해야겠는데. 그쵸. 그러면서 더 멋진 연인이 되려고 애를 썼죠. 그쵸. 네. 아유. 그림이랑 음악은 참 좋겠네요. 인기 많아서? 내 여친 5억 명. 좋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기록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요즘 뭘 안 읽어서. 그럼요. 옛날에 읽었던 것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건가요? 어떤 글인지만 가볍게 소개해 주시고. 제가 언젠가 공연 때 했던 말인데 제가 최근에 그 로키라는 영화에 네. 로키가 이제 챔피언이신 아폴로라는 분과 결투를 앞두고서 전날에 이제 굉장히 겁에 질리지만 또 내일 경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연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난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하지만 상관없어. 시합에서 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아폴로가 내 머리를 박살내도 별로 상관이 없어. 15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아무도 끝까지 가진 못했거든. 내가 그때까지 버티면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두 발로 서 있으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순간이 될 거야. 저는 이게 요즘 제 마음 상태거든요. 그래요? 예. 이 로키 이분도 실버스테 스텔론 그 주연을 맡으시고 각본을 쓰신 그분의 실제 삶도 그랬고 굉장히 늦은 나이까지 뭔가 아마도 자기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으셨겠지만 뭔가 삶이 뭐 이렇게 해서 결국 그와 관련되지 못한 삶을 사시다가 로키는 어쨌든 결국 늦은 나이에 지금 세계 최강의 상대 앞에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러 가는 거? 네, 지러 가는 건데 15라운드까지 난 무조건 버틸 거다. 무조건 버틸 거다. 그리고 그걸 해내면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진짜 해낸 순간일 것 같다라는 그 자체로 그 말이 되게 저도 뭔가 내 두 발로 딱 15라운드를 버티면서 해냈어 라는 그 느낌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앨범을 내고 이번 투어를 그래서 제가 투어 때까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게 라운드네요. 네, 네. 그 투어를 마치는 순간 이긴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야. 네. 해냈다. 더 좋다. 상관없다가 더 좋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기분이 되더라고요. 뭔가 해내보고 싶은 그 마음을 정말 제가 아까 뭐 영혼의 몰입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어쨌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이걸 끝까지 완수해내면 진짜 나도 내 인생에서 뭘 해냈다라고 내가 스스로 두 발로 해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냥 실패하러 가는 거야. 그것도 뭔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그쵸. 이기면 당연히 좋죠. 이기면 좋지만 나 이거를 버티기만 해도 그렇게 하면 이미 너무 상관없어. 그걸로 다 한 거야. 이게 너무 좋다. 맞아. 뭔가 용기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오디오 콘텐츠가 끝나면 노래가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승윤님의 추천 노래가 나오는데 네. 이 5곡 중에서 네.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네. 그냥 플레이리스트 랜덤 돌려서 5개 나온 거 누른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가 딱 아시잖아요. 노래 처음에 들었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의 목소리를 쭉 듣다가 이게 나오면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의외의 곡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시즌스 오브 러브 하겠습니다. 시즌스 오브 러브. 네. 이걸로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혹시 어떠셨나요?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와우. 예.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요? 사실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하다 가는 건 또 저도 별의별 얘기하고 좋아해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 안 해요. 오해하지 말고 네. 이렇게 짜임새도 없고 이렇게 구성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네. 처음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음. 이게 뭔가 너무 제가 라디오나 이런 데 막 인터뷰 많이 가잖아요. 너무 짜임새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는 넋두리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질문 이렇게 적어놓고 보여드리지도 않고 보통 그냥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더 재밌으면 그 얘기 다 하고 뭐 아니면 이거 사전 질문지 했던 내용 그냥 다 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네, 저는 제가 오늘 좋았던 부분은 승윤님의 정적이에요. 정적. 네, 정적을 되게 길게 쓰셨거든요. 저는 원래 맞아요. 근데 그게 정적인데 들리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가 방송을 하러 가면 네. 오디오 안 비게? 그 정적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제가 원래 말을 좀 제 팬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원래 말을 할 때 좀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이제 와다다다 해야 되는 경우에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선문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정적을 허해 주셔서 네, 이 정적을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오디오가 폈다 이런 느낌이거나 이 사람 말문이 막혔다 이 느낌이 아니라 그게 대답인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 안녕. 예 안녕.